삶의 목표를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우리네님들. 은퇴들 하셨나요? 아님 은퇴 준비를 하시나요? 은퇴 후 삶의 로망인 전원주택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차근차근 필요사항들을 생각하고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집과 토지를 선택하실 때의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다음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이어서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 나중에 후회할 중요한 것들입니다. 토지나 집을 구입할 경우 첫째로 보는 것이 자리 잡은 위치입니다. 위치에서 먼저 보는 것이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후 2시 정도에 얼마나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가를 확인합니다. 보통은 햇빛이 주로 남쪽과 동쪽 방향에서 비추는 남동향을 찾습니다. 요즘은 토지나 부동산을 선택하거나 개발할 때 주변의 경치나 풍광 때문에 방향보단 전망을 중시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탁 트인 전망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전망이 좋은 토지나 부동산은 더 높은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북향은 여름철에는 너무 햇빛이 오래 들어오고 겨울에는 그 반대에 이어서 냉난방비가 엄청 나옵니다. 건강에도 물론 좋지 않아요. 전망도 좋지만 방향 또한 중요하니 잘 비교하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땅의 경사도 또한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경사도가 높으면 개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은 물론 번면으로 빠지는 면적이 많으면 투자 가치도 낮고요. 겨울철 눈이 오고 얼음이 얼면 교통에 아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동차 운행하려면 눈 치워야 하는데 경사면에서 눈 치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전원주택은 지자체에서 제설 작업 해주지 않아요. 본인들이 모두 해야 하는데 젊으면 몰라도 엄청 힘들어요. 또한 차 없이 왕래할 때 언덕 빼기 힘들겠죠. 50 후반이나 60 초반에 전원생활 시작해서 70에서 80세가 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시원찮으면 더욱 힘들겠지요. 또한 내 땅이 인접대지보다 높고 특히 도로보다 높아야 합니다. 비가 왔을 경우 도로나 옆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두 내 땅으로 다 들어와서 배수에 엄청 신경 쓰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토지가 다 좋은데 주변보다 낮을 경우엔 폭토를 해서 올려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의 폭이 최소한 15m 이상이 되어야 정상적인 모양의 건축물이 들어 설 수 있는 정방형이 좋고요. 예각으로 떨어진 토지보다는 둔각이 많은 모양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 현황을 살펴야 합니다. 도로폭은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문제가 없고요. 이왕이면 포장되면 좋겠고 도로 사용 권한 또한 꼼꼼히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지적도로와 현황도로 여부 및 도로 개설 가능 여부, 그리고 맹지의 경우 점용 등을 통한 도로 개설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사례도 많으니 권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주변 환경 체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당연히 생각하시고 걸어서 10분 이내에 대중교통 이용 가능하면 제일 좋겠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큰 병원은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병원이 있으면 기타 편의시설 문화공간들은 다 있더군요. 위급한 상황을 고려하신다면 차로 30분 이내에 큰 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30분 이내이면 모든 편의시설 문화생활 영위하는데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식수입니다. 식수 구하는 방법은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지하수 개발이 있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광역상수도는 배관에서부터 계량기까지 보통 200 이상 소요되고 계량기에서 내부로 연결은 추가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마을상수도입니다. 귀농 귀촌한 분들 중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을상수도 인입비입니다. 마을상수도도 인입시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마을에 따라서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추가적인 인입비용도 지출됩니다. 공사비용도 인입거리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마을상수도의 경우 공동관정으로 대형 탱크에 물을 채우고 자연수압으로 개별 공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나 지하수에 비해 수압이 떨어집니다. 생활용수에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엔 대부분 부족합니다. 마을과 조금 떨어진 위치라면 광역상수도나 마을상수도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하수를 개발하게 됩니다. 지하수의 경우 소공, 중공, 대공으로 분류됩니다. 소공의 경우는 지하 10에서 30M 정도를 굴착하여 개발하는데 비용은 150에서 300만원 정도 듭니다. 중공이나 대공은 지하 안반층을 뚫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인데요. 안반층 아래의 지하수는 표층수 유입이 없어 수질도 좋아서 음용수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비용도 굴착 깊이에 따라 중공은 500에서 800만원, 대공은 700에서 4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하수 개발을 할 경우엔 주위에 많은 가구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가뭄이 있을 경우 지하수가 부족할 수도 있기에 생각을 좀 하셔야 합니다. 또한 석회석이 많은 지역은 수질이 안 좋고 파이프나 모터 등 기계기구에 석회가 침착되어 작동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주위에 광산 등 폐기물 시설 등이 있다면 지하수 개발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입니다. 해당 토지가 하천 등에 접하지 않은 경우 지역에 따라 반드시 하수처리 관로를 매설해야 하는 곳이 있고요. 인접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기는 200m까지 기본이지만 이유는 미터 단위로 5만원 정도가 들고요. 전화는 400m까지 기본이고 이유는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전기는 전봇대 기준 200m 이내, 전화선은 400m 이내의 집과 토지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번째, 주변 마을의 문화와 혐오시설 등 기피시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을 텃세가 심하다는 둥, 원주민이 그렇네 외지인이 그렇네 라면서 방송에 자주 이슈화 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중요한 마을 주민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시촌의 경우 주민 성향 마을에 따라 폐쇄적인 지역도 있으니 텃세 아닌 텃세를 당해 홀로일 수 있는 확률이 많아져서 고달플 수 있고요. 외지인이 많이 거주하는 새로운 마을이면 서로 같은 처지인지라 좋겠지요. 하지만 요즘은 외지인들끼리도 먼저 정착한 사람들이 나중에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텃세를 부린다 하니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사람 사는 곳이면 조직이든지 마을이든지 간에 어디든지 텃세는 있는 것이죠. 슬기롭게 잘 적응하시면서 사는 수밖에 없겠지요. 아니면 시골에 오실 생각을 접으셔야지요. 그리고 발품을 팔아서 주위에 혐오시설 등 기피시설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혐오시설인 공동묘지나 화장터, 그리고 공해시설로 분류되는 것들 하수종말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광산, 염색가공, 가죽, 목재가구 공장, 레미콘 공장, 그리고 냄새 소리 등으로 전원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인 축사나 분묘, 사격장 인근, 고속도로 인근, 군부대 인근, 고압선이 지나가는 곳인지도 확인을 해서 집과 토지를 구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체크해야 할 내용들을 수박 컷하기 식으로 나열하여 보았습니다. 다들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에 꽂히면 다른 체크사항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준비해서 집이나 토지를 보러 다니시면 큰 실수는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